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지나고 산천 초목이 제 빛깔을 뽐내던 어느 평화로운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 지붕이 넓은 바다처럼 펼쳐진 큰 부자최 대감 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대문을 열면 아래로 굽이치는 개울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초가집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중에 명당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인심이 후하고 재물이 넉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집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 집처럼 마당을 쓸고 닦는 부지런한 하인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래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바위처럼 우직하여 최대감 댁의 안살림과 바깥 살림을 돕는 마당쇠 노릇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기에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주인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간 새벽. 칠성이는 달기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당 빗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썼는지 빗자루 끝이 닳고 닳아 뭉툭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쌀이문 앞부터 시작하여 사랑채 마당, 그리고 안채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쓸어 나갔습니다. 슥, 슥, 새벽의 정적을 깨는 빗자루 소리는 마치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흙바닥에는 정갈한 빗자루 자국이 물결무늬처럼 새겨졌습니다. 칠성이에게는 이 마당을 쓰는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신성한 의식이자 주인에 대한 충심을 표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땀을 훔치며 허리를 펼 때쯤 행랑채 작은 방에서는 그의 어린 아들 도리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어미를 일찍 여의고 아비 손에 자란 탓에 또래보다 철이 일찍 든 아이였습니다. 칠성이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겹방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칠성이에게 도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아비는 생각했습니다. 내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 마당을 쓸며 살아가지만 우리 도리만큼은 배를 골리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칠성이는 거칠어진 손바닥을 비비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찬바람에 손끝이 아려왔지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자는 아들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와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순리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어서 이 평화로운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최 대감댁에 새로 들어온 집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뱀처럼 눈이 가늘고 인매가 얇아 보기에도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사내였습니다. 이 집사는 본래 읍내 장터에서 샘을 하던 자였으나 최 대감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소개로 이 집의 곳간 열쇠를 관리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들어온 첫날부터 칠성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대감이 자신보다 일개 마당쇠인 칠성이를 더 믿고 의지하는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중요한 심부름이 있으면 집사를 제쳐두고 칠성이를 불러 나직한 목소리로 당부하곤 했고 맛난 음식이 생기면 칠성이의 아들 도리부터 챙겨주곤 했습니다. 집사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뒤에서 혀를 차며
쯧쯧. 마당만 번지르르하게 쓸면 뭐하나. 속이 시커먼 것을 하고 들으라는 듯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이는 그저 못 들은 척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지만 집사의 심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칠성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해놓은 장작더미를 무너뜨려 놓거나 소여물에 몰래 모래를 섞어 칠성이가 대감에게 꾸지람을 듣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칠성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런 자잘한 실수들은 웃어넘기거나 칠성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는 더 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를 이 집에서 영영 내쫓지 않고서는 자신의 입지가 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집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곳간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 최 대감이 가장 아끼는 햅쌀한 가마니를 퍼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쌀자루를 들고 살금살금 칠성이가 묵고 있는 행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칠성이와 도리는 깊은 잠에 빠져 세상 모르고 있었고 집사는 그들의 방문 앞 집신을 놓아두는 텐마루 밑 깊숙한 곳에 쌀자루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불어온 바람소리에 묻혀 집사의 사악한 발자국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던 칠성이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도둑놈이 집안에 있었구나. 집사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곳간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잠옷바람으로 나온 최대감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집사는 칠성이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곳간에 햅쌀이 축났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확인하고 문을 잠갔는데 아침에 보니 쌀독이 비어 있습니다. 이는 필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놈의 소행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아, 네가 혹시 밤사이 인기척을 듣지 못했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칠성이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지만 집사는 그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마님,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놈이 평소에 쌀독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놈의 방을 뒤져봐야 합니다. 집사는 하인들을 시켜 칠성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죄 지은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어린 도리는 겁에 질려 아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아들을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으며 묵묵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행랑채 텐마루 밑에서 하인들이 무언가를 끌어내자 칠성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집사가 숨겨둔 쌀자루였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집사는 기세등등하게 외치며 쌀자루를 풀어 헤쳤습니다. 하얀 햅쌀이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고 칠성이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엎드려 울며 호소했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최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년을 믿어온 하인이었지만 집안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가장으로서 눈앞에 드러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사는 이때다 싶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칠성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칠성이를 시기하던 몇몇은 집사의 말에 동조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오직 어린 도리만이 우리 아버지는 도둑질 안 해요. 아니에요. 하며 울부짖었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소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칠성을 관아에 넘길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집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아. 최대감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너를 친동생처럼 믿었거늘 어찌하여 이런 짓을 벌였느냐. 네가 정령배가 고파 그랬다면 내게 말이라도 하지 그랬느냐. 대감의 오해 섞인 말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님,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지만 집사는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마님. 더 들으실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치시지요. 최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단 내린 듯 말했습니다. 관아에는 알리지 않겠다. 허나 더는 내 집에서 너를 볼 수 없구나.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 말은 칠성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겨울. 어린 자식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이 떨어진 이상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챙길 짐이라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다 찌그러진 밥그릇 2개. 그리고 도리가 가지고 놀던 나무 토막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이제 추운 겨울을 나야 할 어린 아들의 고생이 눈에 바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비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빠, 우리 어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물음에 칠성이는 대답 대신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온 칠성이는 대감마님 계신 안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쫓겨나지만 지난 10년간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대감은 차마 칠성을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의기양양한 집사와 안타까운 표정의 동료 하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도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익숙했던 마당, 손때 묻은 빗자루, 정들었던 장독대들이 멀어지면서 칠성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오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말리라. 대문이 끼익 하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어느새 짙어진 겨울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 밖은 집 안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를 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얇은 옷깃을 여미며 도리를 자신의 품 쪽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디로든 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들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다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자풀이 무성하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칠성이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라도 있는 것이 감지덕지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아들에게 자신의 체온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도리 역시 아비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는지 다리가 아프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길가의 마른 억새들이 서걱거리며 두 부자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문짝은 덜렁거리고 방바닥에는 흙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칠성이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서둘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어렵게 불을 피우자 작고 희미한 온기가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리를 불가에 앉혔습니다. 도리야, 배고프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아빠가 맛있는 거 구해올게. 칠성의 말에 도리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맑은 미소가 칠성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이 못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칠성이는 도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집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최 대감의 실망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긴 겨울밤이 빨리 지나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무엇이라도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오두막이 삐걱거렸고 칠성이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부서진 마음이 내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노라고. 그렇게 쫓겨난 하인과 어린 아들의 첫 번째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억울함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은 쉽게 녹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춥고 배고픈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어린 도리가 훗날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가져다 줄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은 때때로 가장 가혹한 순간에 가장 귀한 선물을 숨겨두곤 하는 법이니까요. 이튿날 아침,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붕 뚫린 오두막 안으로도 눈발이 들이쳐 칠성과 도리의 머리맡에는 하얀 눈가루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추위의 칠성은 서둘러 일어나 아궁이를 살폈지만 어젯밤 피워놓은 불은 이미 싸늘한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리는 배가 고픈지 잠결에도 입맛을 다시며 몸을 웅크렸고 그 모습을 보는 칠성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 먹일 끼니조차 없는 막막한 현실이 눈앞의 추위보다 더 매섭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칠성은 자는 아들의 이불을 여며주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구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자식을 굶길 수는 없다는 아비의 절박함이 그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뗄 때마다 숨이 턱턱 차올랐습니다. 칠성은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오며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발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좋다. 도리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만 넣어줄 수 있다면 남의 집 마당에서 개처럼 짖으라면 짖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하며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지만 그 풍경이 오늘따라 칠성에게는 너무나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전에 칠성이가 쟁기질을 도와주었던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소 성품이 온화하여 칠성을 좋게 보던 터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김진사, 어른, 접니다. 칠성이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으나 칠성을 보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최대감 댁쌀을 훔쳐 달아났다더니 이제 우리 집 쌀독까지 노리고 온 것인가. 하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 소리에 안채에 있던 김진사까지 나와 보았습니다. 칠성은 땅에 엎드려 읍소했습니다. 어르신,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루 품삯이라도 벌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의 반응 또한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성아, 내 너를 좋게 보았으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최대감 댁 집사가 사람을 풀어 내 놈이 흉악한 도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놓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쓰겠느냐. 괜한 오해 사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김진사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하인은 칠성의 면전에 대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대문 앞에서 칠성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의 악랄한 혀가 벌써 마을 전체를 독처럼 물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칠성은 힘없이 발길을 돌렸지만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집들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소리쳤고 어떤 집에서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 쫓아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도둑놈 주제에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이 눈덩이처럼 칠성에게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라 부르며 웃음 짓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우물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칠성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서러움과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 시각 산속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도리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지루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시지? 도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하얀 눈밭 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도리는 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깨진 독에 담긴 물마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추위를 잊으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오두막 뒤편 개울가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양지 바른 곳이라 눈이 덜 쌓여 있었고 개울물도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손끝이 아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맑은 물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울가 흙이 여느 곳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진흙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 흙은 찰기가 대단하여 손으로 만지면 쫀득쫀득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도리는 호기심에 흙을 한 줌 퍼내어 조물락거려 보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배고픔도 잊은 채 흙장난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뭉치고 떼어내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그란 공을 만들었다가 다음에는 길쭉한 뱀을 만들었고 이내 사람 모양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이건 나. 도리는 삐뚤빼뚤한 솜씨로 흙인형 2개를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아빠 인형은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도리 인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납작한 돌 위에 흙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작은 그릇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쌀밥 가득 담아서 먹으면 좋겠다. 도리는 상상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흙그릇에 담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놀이는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도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붉은 진흙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옷자락에도 붉은 물이 들었지만 도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찬바람이 다시 매서워질 무렵 도리는 만들어 놓은 흙인형과 그릇들을 조심스레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피웠던 모닥불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궁이 앞재 위에 도리는 자신의 보물들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들도 춥지 여기서 따뜻하게 있어. 도리는 흙인형들에게 말을 건네며 밖에서 주워온 장가지들을 모아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보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재 속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마른 잎에 옮겨붙어 타오르기 시작했고 도리는 그 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빠를 기다리다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붉은 흙인형들은 타오르는 불길 옆에서 묵묵히 열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터덜터덜 오두막으로 돌아온 것은 사방이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밥 한 덩이라도 얻어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매몰찬 거절에 결국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채 돌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칠성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이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그 옆에 웅크리고 잠든 도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못난 아비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잠든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아궁이 주변에 놓인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불길 바로 옆 뜨거운 열기가 닿는 곳에 붉은색 덩어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무심코 그것들을 집어들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앗! 뜨거워라. 손끝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단단함이었습니다. 보통 진흙이라면 불 옆에서 바스라지거나 갈라지기 마련인데 도리가 만들어 놓은 이 흙인형과 그릇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기운을 받은 표면은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띠며 매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나뭇가지로 인형 하나를 불 밖으로 꺼내어 식힌 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톡톡 쳐보니 탁탁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사 흙이 아니다. 칠성은 어릴 적 어깨너머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가마터로 쓰기에 아주 좋은 불을 견디는 귀한 흙이 묻혀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최 대감, 댁, 마당쇠로 일하며 수많은 그릇을 다뤄보았던 칠성의 눈썰미가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굳은 진흙이 아니라 도자기가 될 수 있는 최상품의 점토였습니다. 칠성은 잠든 도리를 흔들어 깨우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대신 그는 횃불을 하나 만들어 들고 당장 오두막 뒤편 개울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흙더미를 찾아낸 칠성은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흙이 어쩌면 자신과 도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옷자락에 흙을 가득 담아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조금 섞어 정성스럽게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찰싹, 찰싹, 흙을 치대는 소리가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칠성은 온 힘을 다해 흙 속의 공기를 빼내고 찰기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멸감과 억울함이 흙을 치대는 손길마다 실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칠성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도 없고 도구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의 손은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최대감댁에서 귀한 백자나 청자를 닦으며 눈여겨보았던 곡선을 떠올렸습니다. 투박한 손끝에서 조금씩 그릇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매끄럽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칠성의 간절함이 깃든 밥그릇 하나가 빚어졌습니다. 그는 내친김에 국그릇과 작은 종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흙이 워낙 좋아 손에 닿는 느낌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모양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만든 그릇들을 보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이었습니다. 도자기는 불이 빚어내는 예술이라 했습니다. 오두막의 작은 아궁이로는 제대로 된 가마 온도를 낼 수 없었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주변의 돌들을 모아 아궁이 입구를 좁히고 마른 장작을 최대한 많이 모아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임시가마를 만들었습니다. 도리가 잠에서 깰까봐 조심하면서도 그의 손놀림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릇들을 불길이 가장 잘 닿으면서도 직접 닿지 않는 위치에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시여. 이 못난 아비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부디 이 그릇들이 무사히 구워지게 해주옵소서.
불길이 거세지자 오두막 안은 대낮처럼 환해지고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흙이 구워지는 냄새가 묘하게 섞여났습니다. 그는 불꽃 속에서 일렁이는 그릇들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인생도 이 불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머슴으로 살며 굽신거렸던 삶.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비참한 삶이 저 불길 속에 모두 타버리고 단단하고 쓸모 있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달기 멀리서 올 때쯤 장작이 모두 타고 숨만 붉게 남았습니다. 칠성은 긴장된 마음으로 불기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열기가 식고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를 걷어내자 그 속에서 붉은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그릇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깨지거나 금간 것 하나 없이 불의 기운을 머금고 단단하게 굳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릇은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튕기자 탱 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도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뭐해? 도리는 눈앞에 놓인 붉은 그릇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정말 예쁘다. 아이의 감탄사에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밤새 겪은 고생과 긴장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도리야, 네가 찾아낸 흙으로 아빠가 만들었단다. 이것 봐라. 아주 튼튼하지. 칠성은 아들을 끌어안고 붉은 그릇을 얼굴에 비비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붉은 흙과 그릇이 그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그릇에 물을 담아 보았습니다. 물이 새지 않고 그대로 찰랑거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소박한 멋이 있고 무엇보다 그 어떤 그릇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것이라면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있고 곡식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칠성은 오두막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아침 햇살이 눈밭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붉은 흙과 그것을 알아본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무엇이든 빚어낼 수 있는 두 손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이 그릇들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산속 오두막 앞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단 자락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밤, 칠성이와 도리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구워낸 붉은 그릇들이 마당 한가운데에 옹기종기 모여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릇들은 마치 수줍은 새색시의 볼처럼 발그레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눈 덮인 하얀 마당과 어우러져 그 자태가 더욱 신비롭고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빚어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불의 시련을 견뎌낸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이 흘렀고 무엇보다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말은 헝겊으로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마치 자신의 자식을 어루만지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앉은 도리도 아버지를 따라 작은 고사리 손으로 종지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던 나무꾼 한 명이 오두막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귀신이 나올 듯 흉흉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던 폐가였는데 오늘따라 마당에서 기이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무꾼이 조심스레 살인문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이보게, 거기 칠성이 아닌가? 마당에 늘어놓은 그 붉은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무꾼의 물음에 칠성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 박서방님 아니십니까? 이것들은 제가 어젯밤에 이 근처 흙으로 빚어 구운 그릇들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시지요. 칠성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반신반의하며 마당으로 들어와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닿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었고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니 탱그랑하고 맑은 쇠소리가 났습니다. 허, 이것 참 기이하네. 흙으로 빚었다는데 어찌 이리 단단하고 소리가 막단 말인가. 게다가 이 붉은 빛깔은 내 평생 처음 보는 고운 색일세. 나무꾼은 감탄을 연발하며 그릇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리가 자랑스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흙은 제가 개울가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밤새 불을 떼서 만들었어요. 나무꾼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게 칠성아. 내가 마침 집에 밥그릇이 하나 깨져서 곤란하던 참이었네. 이 그릇을 내게 팔 수 있겠나? 돈은 없지만 오늘 산에서 해갈 나무 한 짐을 주고 가겠네. 나무꾼의 제안에 칠성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쫓겨난 후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아이고, 당치 않습니다. 그저 가져가셔도 됩니다. 박서방님께서 제 첫 손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칠성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무꾼은 굳이 지게에 지고 있던 장작 한 짐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국그릇 하나를 품에 안고 기분 좋게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칠성과 도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이 가져간 붉은 그릇을 본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붉은 팥죽색인데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가 않는다네. 뜨거운 국을 담아도 그릇이 쉬이 식지 않고 밥맛이 꿀맛이라던데 마을 우물가에는 온통 칠성인의 그릇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산비탈 오두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이나 하러 왔던 사람들이 칠성이 빚은 그릇의 단단함과 투박한 아름다움에 반해 곡식이나 반찬거리를 들고 와서 그릇과 바꾸어 갔습니다. 보리 한 돼, 콩 한 줌, 묵은 김치 한 포기. 오두막 한 구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주고 간 정성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흙을 파고 반죽을 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대로 된 물레도 없어 손으로 일일이 빚어야 했기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트고 갈라졌지만 그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이 누군가에게 쓰임새가 되고 그것으로 아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도리 또한 아버지를 돕겠다며 고사리 손으로 흙을 나르고 손님들이 오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버려졌던 흉가는 이제 밤낮으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칠성의 성실함과 붉은 그릇의 온기 덕분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 잘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감댁 안채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던 집사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뭐라 쫓겨난 칠성놈이 산속에서 이상한 그릇을 만들어 팔아대고 있다고 집사는 먹고 있던 곶감을 퇴하고 뱉어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자신이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은 놈이 굶어 죽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은 집사의 뒤틀린 심사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눈을 피해서 떵떵거리고 살아.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집사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사는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을 대동하고 산비탈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는 칠성이를 어떻게 요절을 낼까 궁리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하니 마침 마을 안악내 몇 명이 칠성과 웃으며 그릇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광경이 집사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놈들 썩 비키지 못할까. 집사의 벼락 같은 고함의 안악내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텄고 마당에서 흙을 반죽하던 칠성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집사의 얼굴을 확인한 칠성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집사 어른께서 여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도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집사는 거만한 태도로 마당을 휘저으며 널려있는 붉은 그릇들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네가 쫓겨나더니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집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버려진 흙으로 그릇을 빚었을 뿐입니다. 칠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집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려진 흙이라니 이 산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모두 최대감 마님의 땅이 아니더냐. 내 놈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있는 흙을 도둑질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쌀을 훔치더니 이제는 땅까지 파먹는구나. 집사의 억지 논리에 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이 산 일대가 최대감 소유인 것은 맞지만 이곳은 수십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흙 한 줌 파내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집사를 비난하는 눈치였지만 서슬퍼런 집사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이 도둑놈이 만든 작물을 모두 박살내고 훔친 흙을 다시 땅에 묻어버려라. 집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하인들이 주저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칠성의 억울한 사정을 알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집사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칠성이는 집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그릇들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도리와 제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게 된 유일한 생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칠성의 애원에도 집사는 매몰차게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시끄럽다. 도둑놈의 사정 따위 내가 알게 뭐야. 집사는 직접 몽둥이를 들어 칠성이 밤새 구워놓은 그릇들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맑은 소리를 내며 그릇 하나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것은 마치 칠성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뒤에 있던 도리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사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계속해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퍽 정성스레 빚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칠성이는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몸을 던져 남은 그릇들을 감쌌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그릇만은 안 됩니다. 칠성의 등 위로 집사의 몽둥이가 떨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비의 등 뒤에서 도리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한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오두막 입구의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산신령 같은 존재인 왕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두문불출하던 할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녀의 눈빛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사도 왕 할머니의 등장에 흠칫 놀라 몽둥이를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느리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집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집사의 정강이를 톡 쳤습니다. 아얏 집사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네 이놈, 네가 최부자댁 곳간 열쇠를 쥐더니 눈에 뵈는 게 없더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이 땅이 최부자 땅인 것은 맞다. 허나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은 뱀이나 나오고 자풀만 무성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다. 최부자도 잊고 있던 땅이란 말이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 칠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쓸모없던 땅에서 저 착한 칠성이와 어린 도리의 순수한 마음이 보물을 찾아낸 것이다. 진흙은 그저 흙일 뿐이나 사람의 정성과 땀이 섞여야 비로소 그릇이 되는 법. 내 놈은 흙 한 줌 보태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남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결실을 탐하고 망치려 드느냐. 그것이야말로 도둑놈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할머니의 일갈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할머니 말씀이 100번 옳지. 집사가 너무 심했어. 하는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가 되어 집사를 압박했습니다. 집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노망난 할망구가 뭘 안다고 나서시오. 네. 내 말은 법도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집사는 말끝을 흐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지자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행패를 부릴 명분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두고 보자. 내 이 일을 대감마님께 낱낱이 고하여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집사는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던지고는 꽁무니를 빼듯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칠성에게 미안하다는 눈짓을 보내고는 슬금슬금 집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난동꾼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칠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칠성이는 절뚝거리며 왕 할머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왕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네. 하늘이 자네에게 준 기회를 저런 못된 놈 때문에 날려버려서는 안 되지. 할머니는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보게나
깨진 조각마저 이리도 곱고 단단하지 않은가. 몇 개 깨졌다고 주저앉지 말게. 흙은 지천에 널려 있고 자네 손은 아직 멀쩡하니 다시 빚으면 그만일세.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칠성이는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가와 칠성의 등을 두드려주고 어지러진 마당을 함께 치워주었습니다. 칠성아, 힘내게. 우리가 자네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네. 이웃들의 격려 속에 칠성이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은 여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칠성이는 깨진 그릇들을 정리하고 다시 흙을 반죽했습니다. 집사의 위협은 여전히 두려운 불씨로 남아 있었지만 오늘 확인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왕 할머니의 지혜가 칠성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리는 할머니가 주신 찐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아빠 옆에서 다시 흙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도울게. 더 튼튼한 그릇을 만들자. 아들의 말에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오늘은 시련이 닥쳤으나 그 시련을 통해 칠성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마의 불꽃은 더욱 붉게 타올랐고 칠성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그릇들은 전보다 더 깊은 혼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산바람 속에 미세한 온기가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대지 위를 덮고 있던 하얀 눈들이 낮이면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힘을 잃고 녹아내려 처마 끝에서는 똑똑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한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어귀를 흐르던 개울의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도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딱딱한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머무는 산비탈 오두막 주변에도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기운은 마치 칠성이가 가마에서 구워내는 그릇의 빛깔과 닮아 있어 오두막은 온통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제 칠성의 오두막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붉은 그릇을 굽는 장인이 산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을 넘어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 빚은 그릇은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음식을 담으면 쉽게 상하지 않으며 그 맛을 깊게 해준다는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릇을 구하려는 보부상들이 산길을 오르느라 땀을 흘렸고 오두막 앞마당은 그릇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쫓겨난 하인이 아니라 어엿한 도기 장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흙투성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빚어지는 그릇들은 마을 사람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최 대감댁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겨울 동안 곡간의 곡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안 살림은 어딘지 모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 풍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감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곡간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가가 보니 그 믿었던 집사가 쌀가마니를 몰래 뒷문으로 빼돌려 장사치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는 희희낙낙하며 돈주머니를 챙기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쥐새끼가 곡식을 갉아먹는 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최 대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 초겨울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던 칠성의 모습과 그를 쫓아낼 때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던 집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내 눈이 멀어 충직한 종을 내치고 도둑 고양이를 안방에 들였구나. 최 대감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그는 당장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꾹 참고 방으로 돌아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대감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집안 사정과 칠성의 쫓겨남이 모두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최 대감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켰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 사이에서 집사는 짐짓 점잔을 빼며 서 있었지만 대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난밤 자신이 목격한 집사의 비행을 낱낱이 고하고 장부를 집어던지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네, 너를 믿고 곳간 열쇠를 맡겼거늘. 감히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다니. 내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르는구나. 집사는 변명하려 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물과 장사치의 증언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제야 칠성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고 집사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관아에 넘겨라. 내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자가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대감의 추상 같은 명령에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집사를 포박했습니다. 집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칠성에게 했던 짓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꼴로 집사는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집안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지자 최 대감댁 마당에는 다시 맑은 기운이 감돌았지만 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칠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산비탈 오두막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인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소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대감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칠성이가 이 길을 오르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두막이 가까워지자 구수한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영차하는 활기찬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 행복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도착한 최 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튼튼하게 보수된 오두막과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그리고 한쪽에서 붉은 불길을 뿜어내고 있는 아담한 가마가 보였습니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에 장작을 넣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도리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조그만 흙인형들을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땀에 젖은 채 서 있는 옛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달려나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마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최 대감은 칠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칠성아,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늙은 내가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고 너를 사지로 내몰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칠성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집사의 간악한 짓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칠성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겨울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감은 칠성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칠성아, 다시 내 집으로 가자. 내 억울함도 다 풀렸으니 예전처럼 마당새 대장 노릇을 하며 편하게 살게 해주마. 내 너를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필 것이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부자댁의 하인으로 들어가면 끼니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있는 가마와 마당에 널린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는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말씀은 천만 번 감사하오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거절에 대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흙을 만지고 불을 떼면서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제 마당쇠 칠성이가 아니라 흙을 빚는 옹기장이 칠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칠성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순박하기만 했던 청년의 얼굴 위로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덧이 펴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옳구나. 너는 이미 내 집마당에 갇혀 있을 그릇이 아니다. 내가 좁은 소견으로 봉황을 닭장에 가두려 했구나. 대감은 시선을 돌려 마당 한구석에서 놀고 있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흙으로 빚은 못생긴 인형을 대감에게 내밀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선물이에요. 대감은 그 투박한 흙인형을 받아들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바로 복덩이로구나. 이 아이의 손장난이 너를 살리고 버려진 땅을 살리고 나의 어리석음까지 깨우쳐 주었으니 말이다. 최대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 산과 오두막이 포함된 땅 문서다. 본래 내 땅이었으나 이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든 너희 부자다. 이것을 내 사과의 뜻이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선물로 받아다오. 칠성은 손사래를 쳤지만 대감은 억지로 문서를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절하지 말거라. 네가 이 땅에서 구워낼 그릇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내 작은 소망이다. 그렇게 최 대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고 칠성은 벅찬 가슴으로 그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오두막 앞의 풍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이 땅은 온전히 칠성과 도리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음껏 흙을 파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칠성은 대감이 주고 간 땅 문서를 도리의 흙인형 옆에 소중히 놓아두었습니다. 흙에서 나온 인형과 흙을 증명하는 종이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계절은 흘러 산골 마을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화가 지고 진달래가 피어나 산비탈을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칠성의 가마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붉은 그릇은 칠성옹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최 대감은 좋은 차나 고기를 들고 산을 올라와 칠성과 담소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종관계가 아니라 예술을 알아보는 후원자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장인으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사로 인해 겪었던 시련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비온 뒤의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가마에 마지막 불을 지피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언제 보아도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릇들은 붉은 춤을 추며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하루 종일 흙장난을 하느라 피곤했던 도리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문을 살짝 열어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가마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칠성은 자신의 손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칠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풀내음이 섞인 봄바람이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장작 하나를 더 아궁이에 밀어넣었습니다. 불꽃이 후우하고 솟아오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작은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흘러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머리맡에도 포근한 이불처럼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타오르는 가마불 속에 던져버리고 칠성이가 빚어낸 붉고 따뜻한 그릇에 담긴 밥 한 공기처럼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별빛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도리의 꿈속에서는 흑인형들이 춤을 추고 칠성의 가마는 내일의 희망을 굽고 있습니다.